그래서 최근에 제가 왜 인스타 라방을 이렇게 잘 못했냐면 생각보다 되게 바빴어요. 뭐 우리 낭독스쿨 듣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 현서쌤이랑 같이 쓰고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 책들이 주로 이제 낭독스쿨에서 쓰는 교재들인데 최근에 바빴던 건 영어 뉴스랑 영문법 교재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선생님은 영문법 이제 강의를 하시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강의 내용이 체화될 수 있을까 도와주는 그런 챈트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약간 창조적인 작업이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노래 한마디, 챈트 하나를 반복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문법적인 개념을 체화시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영어 뉴스도 제가 격주로 주제에 따라서 제가 준비하는 파트가 있어요. 뭐 찬반 토론이라든가 배경 설명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원고 작업이 많아요. 뭐 지금 전래동화 원고 한참 쓰고 있고요. 전래동화 명연설문 3, 4권 이제 곧 나오거든요. 명연설문 그 원고 쓰고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러니까 원고 작업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라방할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강연한 것도 있고 강연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거의 하루살이 인생 같아요. 날마다 올라오는 이제 단톡방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은 또 한 달 보고서 내는 시즌이라 그 한 달 보고서 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낭독스쿨 친구들 숙제 검사하고 돌아보고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날의 로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없다? 근데 되게 즐거운 놀이 같은 일?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바빴고 그러면서도 저는 늘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죠. 우리가 보통 엄마표 영어 1, 2년 하면서 결과가 날 걸 기대하면 안 되는데 많은 엄마들이 나 1년 동안 영어 영상 들려줬는데 왜 애가 영어 말문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조급한 마음을 갖기 쉽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한 3년, 4년 지난 후에 꼽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고 세상에 알리는 게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성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 누가 한번 적어주세요. 제가 고정할게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주제를? 단톡방에 잠깐 올렸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엄마 노릇하기? 제가 이렇게 말했던가요? 여기 고학년 엄마분들은 많진 않겠지만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로서는 고학년 언니들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어? 그것도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새벽달이랑 주파수가 맞아서 이렇게 인스타 라방을 들어오는 인생 선배는 진짜 귀한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이 채팅방에서 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나오면 귀담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특히 달구들이 이제 7살, 8살 때 달마고치가 됐는데 아이가 점점 커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는 그런 엄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아쉬워하는 게 새벽달 책방에 엄마표 영어 강의가 10살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라면 왜 초등학교 고학년 강의는 없냐. 절실한데 그런 피드백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사실 엄마가 해줄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엄마 자신이 성숙해야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하는 뭐 일 시키는 거 있잖아요. 아이한테 일 시키는 거 그런 건 확 줄여야 되고 계속 아이를 이제 관찰하면서 정말 필요한 때 한마디만 딱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마음의 내공이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 공부가 필요한 시기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어떤 로드맵을 알려주면서 뭐 4학년 때 이렇게 하시고요. 5학년 때 이렇게 하시고요. 6학년 때 이거 시키세요. 이런 강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그런 식으로 강의하면 그게 우리 집에서 먹힐까라는 의심을 하셔야 되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낭독스쿨에서 고학년들이 들을 만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니어 영어 뉴스 좀 서둘러서 론칭을 한 거고, 그리고 영문법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어떤 물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영화 대본도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영어 노출이 전혀 없는 친구들도 점프해서 완전히 다이브인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만든 건데, 어찌 보면은 낭독스쿨에서 새로 론칭되는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영어를 살리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단톡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고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단톡방에서 주로 제가 아이가 이렇게 거부를 한다, 내지는 아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냐, 보통 제대로 가고 있는데 엄마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걱정을 앞당겨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답?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언어 그쵸, 전문가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고학년들을 위한 줌 강의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로드맵을 알려준다 한들 그게 일상에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실천이 안 되면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이런 시스템을 다른 데서 돌리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아이고, 너무 말이 많았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엄마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방에 들어와 있는 그 달구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뭔가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하지만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슈가정어님이 고학년은 강의대로 가다간 파국을 끓이게 되는 그러다 끝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 과정에 집중해서, 맞아요. 어떤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애가 그걸 안 따라오면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사실 낭독스쿨에도 영어 뉴스, 영문법 이런 거 다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정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많고 중학교 2학년 친구들도 많고 하는데, 솔직히 이 과정을 설계한 저의 입장에서는 인증이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오면 살짝 걱정도 돼요. 이쯤 돼서 애가 하기 싫다고 이렇게 낮아빠지는, 그냥 배째라 이러는 시기가 올 텐데 왜 계속 인증이 올라오지? 좀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너무 성실하게 인증하는 친구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해요. 엄마가 약간 강압적으로 시키는 건 아닐까? 내지는 아이가 힘든데 견디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항상 변수가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이가 이거 완전히 스위치를 꺼버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게 또 아이의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솔직히. 예. 여기 질문이 올라왔네요. 주제와 상관없이 질문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주제에 맞는 질문이 나오면 또 얘기가 깊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여기 보윤님, 6세 여아를 키우고 있는데 어린이집 적응을 많이 어려워해서 거의 못 다니고 유치원도 소규모 병설을 보내서 잘 지내고 있어요. 7세 때 학구지로 이사 가려고 세팅해뒀는데 가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선배맘니들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학군지 비학군지 정말 상관없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한 선배맘이 학군지 비학군지 아무 상관 없다는 뜻이죠? 학군지 비학군지.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두 아이가 대학을 간 상황에서 드는 생각이, 예전엔 항상 학군지 비학군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온전하게 아이를 키우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질문하는 엄마가 어떤 마인드셋인지를 알아야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보육님이 나는 이왕 낳은 자식 반드시 명문대로 보내야겠어, 스카이를 보내야겠어, 경쟁에 찌든 삶이어도
그래도 성취하고 승리하는 삶을 애가 거머쥐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의 철학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대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아이가 이것도 아이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는 엄마가 던져주는 거 다 욕심내서 하나하나 다 캐치업하고 그렇게 오는 아이가 있는 반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아이도 있거든요. 똑같은 엄마지만 두 아들이 너무 다르게 자라듯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아이가 경쟁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명문대를 가는 걸 내가 원한다. 그런 삶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은 학군지를 찾아가겠죠. 그런데 또 이것도 애에 따라 다르죠. 어떤 애는 그런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을 완전히 기차로 올라타서 열심히 사는 아이도 있는 반면 어떤 아이는 그런 거에 완전히 쓰러진 아이도 있으니까 엄마의 바람 그리고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비학군지 초등학교 5학년 아들 가방만 메고 학교 다니는 느낌이어서 그리고 사춘기도 시작된 것 같아서 두고 보는데 속 터진다. 근데 저도 이렇게 비학군지에서 또 애를 잘 키울 수 있죠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저는 평촌 학군지에서 애를 키웠고 둘째는 수원 광교에서 키웠으니까 학군지는 아니죠. 약간 좀 느슨한 학교였거든요. 저는 사실 학군지 비학군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부부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 부부의 삶의 터전이 어디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서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비학군지에 살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학군지지만 뭐 부부가 떨어져 산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빠가 터무니없이 먼 그 통근 시간을 버텨야 된다던가 이러면 좀 아니지 않아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든 희생을 감당해서 학군지로 갔는데 애가 잘 따라오질 못해. 그러면 또 애를 미워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학군지도 그렇고 뭐 영어 학원도 그렇고 사교육도 그렇고 우리 아이가 그 공간에서 아주 여유롭게 탑을 달리지 않을 거면 밑에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학원을 안 다니는 중학생은 집에서 엄마표로 어떤 걸 해야 하면 좋을까요? 올리버 트리님이 질문하셨고 초등학교 1학년 리턴이입니다. 3개월 됐는데 귀국한 지 학원을 알아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조언이 너무 필요하다. 한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한 아이는 중학생인데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학원은 아닌 것 같고 집에서 엄마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초등학교 1학년은 너무 자명한 거고요. 그렇죠? 제가 늘 그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영어 영상이랑 영어 원서를 읽는 그런 루틴을 만드시는 게 가장 시급하고 너무 막막하시면 달마고치가 되셔도 좋죠. 초등학교 1학년 완전 애기니까. 그러면 선배들이 아주 촘촘하게 짜놓은 그런 먼저 달려간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아이한테 읽어줬던 책이라든가 영상물이라든가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면 사실 영어는 지금 또 게다가 리턴이니까 식은 죽 먹힐 거 아니에요. 은미체로 하세요. 은미체. 음악, 미술, 체육 여기에 올인하세요. 영어는 덤으로 너무 쉽게 굴러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인데 엄마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낭독스쿨에서 주니어 영어 뉴스를 개설한 거거든요. 이분은 주니어 영어 뉴스 과정을 한번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뭔가 중심은 하나 있어야 돼요. 학원은 안 다니지만 엄마가 배짱 좋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루틴이 있었다면 뭐 그걸 계속 하시면 되고 그게 없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당장 신문 스크랩 애랑 같이 해보고 그 요즘 뭐 워낙에 기사가 또 많잖아요. 일도 많잖아요. 역사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는 요즘이니까 더더군다나 신문 읽고 아이랑 얘기를 나누면 좋거든요. 근데 그냥 신문 읽고 땡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텐저블한 공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붙이라는 거죠. 기사를. 오늘 읽었던 기사 중에 이건 진짜 내가 나중에 들춰봐도 역사의 한순간이다. 뭐 그런 기사도 좋고 아니면 이건 나의 상식을 더해주는 기사다. 그럼 그런 기사도 좋고 신문 스크랩부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나는 혼자서 집에서 애랑 같이 신문 스크랩 할 자신 없다. 그러면은 뭐 낭독스쿨 주니어 영어 뉴스 같은 과정을 등록을 해서 우선 한번 3개월 달려본다. 중심은 있어야 돼요. 중심은. 엄마표 영어 당연히 신문 스크랩이나 뉴스 같은 게 좋죠. 지금 나무가치님은 지금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신앙, 독서, 글쓰기, 은미체, 영어 원서만 탄탄하게 해놓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니킴님이
마음의 내공 1도 없는 엄마 여기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사춘기 아들 너무 힘들어요. 말 잘 듣던 아들이라 지금의 이 힘듦이 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진다. 아이는 훌쩍 자란 것 같은데 엄마는 아직 초등 저학년 마음 상태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행동, 말을 하면 저도 이성을 잡기 힘듭니다. 근데 써니킴님은 너무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데요. 아이는 훌쩍 자라서 저쪽으로 달려가는데 내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 키우는 엄마 마인드인 것 같다. 내가 아직 내공이 부족하고 어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자각하는 게 어디예요? 그쵸? 그래서 엄마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것도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모닝글 쓰기가 도움이 많이 됐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막 내 생각을 흐르는 대로 끄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끄적거리다 보면 맨날 같은 소리라는 게 있어. 그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든가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열망이든가 그런 게 보이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알아차리게 돼요. 아, 난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였구나. 난 이게 계속 내 발목을 잡는 거였구나. 그걸 알아차리면 이제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 아이의 특히 이런 지점에서 내가 발끈하나 뭐 이런 걸 알아차리게 돼서 저는 모닝글 쓰기가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글을 한 줄도 쓰기 힘든데 3페이지를 쓰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분들은 차라리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는 게 좋죠.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시절 꿈이 그림 그리는 거여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다가 이제 손을 놓은 지가 한 30년 됐어. 그럼 그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무튼 매일 뭔가를 행동을 해야 이게 마음 공부가 되더라고요. 마음 공부인데 행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또 그림 그리고 끄적끄적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알아차리게 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소재도 내 마음을 투영하는 거기도 하겠죠.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운동하는 과정에서 또 힐링을 얻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도자기를 구우면서 그거 도자기 구운 지 뭐 10년 된 친구도 있어요. 어떤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깊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마음 공부가 되던데. 그래서 써니킴님은 뭔가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밉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이가 시험을 못 봐오거나 학습 태도가 속 터지면 너무 미워져요. 가끔 엄마인 제가 이상한가 싶어요. 사실 아이가 시험을 못 본 게 혼날 일인가요? 시험을 못 본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시험을 못 보면 애가 시험을 못 봤는데 화가 나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걸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했어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공부를 해도 시험을 못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안 했다고 화가 나면 안 되고요. 왜 공부에 취미를 못 붙일까? 그럼 다른 취미가 있나? 아니면은 뭐 아이의 공부나 그 몰입이 필요한 거잖아요. 공부도 그 몰입을 방해하는 뭐 고민이 있나? 이걸 한번 캐보세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시험을 잘 봤나? 중학교 때. 그리고 나는 학습 태도가 좋았나? 그걸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나무가치님이 써니킴님 저도 그래요. 너무 말 잘 듣던 아들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가더니 반항하고 저보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훈수 두지 말라고 얘기했다. 화가 불끈불끈 나지만 저도 모닝글 쓰기와 새벽 예배로 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너무 말 잘 듣던 아들이었던 게 이상했던 걸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인간이 누가 시키는 걸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잘 듣는 아이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말을 잘 들었던 게 어찌 보면 독이었을 수도 있어요.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시킨 게 시대에 맞지 않은 거였어. 내지는 그 아이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었어. 그럼 어쩔 건데요? 애가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해야 내가 돌아보게 되죠. 잠깐만, 내가 애한테 요구하는 이게 과연 아이한테 득이 되는 걸까?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니면 지금 이걸 들이밀어야 될 타이밍이 아니었던 걸까? 라는 걸 돌아보게 만드니까 스토리명님이 저도 아이가 이번에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자신한테 맞는 공부법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맞는 공부법을 찾기 위해서 탐색하고 있다. 착하던 아이가 그러면 더 서운하고 속상해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사춘기라 애가 배짱이 생겨서 배째라 그렇게 엄마한테 반항하는 건데 사실 그 마음이 초등학교 때도 있었는데 감히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마음이 아이의 그런 반항이 되게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아이도 아는 거예요. 엄마가 억지 부린다.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나한테 하고 있다. 라는 걸 애가 그제서야 알아챈 거야. 한 단계 성숙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도 성숙해야지 거기에 맞게. 내가 좀 더 노련하고 설득력 있게 소통을 해야겠구나. 그러려면 우선 말수를 줄이는 게 좋아요. 말이 많아지면 말에 힘이 하나도 안 서요. 어쩌다 가끔 이렇게 우리 영화를 보면 영화 대사는 어쩜 그렇게 멋있어? 뭐 한 줄인데 되게 임팩트가 커.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영화를 찍는다는 마음으로 사춘기 아이를 대해야 돼요. 뭐 실없는 소리 계속 긴장 빼고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제 대사를 생각해야 돼요, 미리. 아이한테 만약에 뭔가를 시키고 싶다, 뭔가 좀 유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리 좀 그 대사 라인을 조금 생각해 놓고, 요 말 되게 좋다. 그런 거를 이렇게 미리 메모장에 적어 놓고, 딱 다운표 안에 딱 그 말만 하고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러면 엄마의 권위가 서고 약간 간지가 나거든요, 엄마가. 그럼 우리 아이가 사춘기 때 엄마가 미운 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너무 유치하게 행동하거나 막 발끈하거나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거나 이러면 진짜 싫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감성적인 나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성을 숭배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사춘기가. 우리 엄마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딱 할 말만 하고 싹 사라진다. 그러면 진짜 우리 엄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하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제발 엄마 입을 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친정엄마와의 그 소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친정엄마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엄마의 화법을 알 거예요. 그걸 따라 하시면 되고 우리 엄마 진짜 너무 진짜 피곤하다. 엄마 만나면 너무 내가 이래서 엄마 만나는 거 피곤했지 싶은 지점이 있으면 그걸 안 하면 돼요. 반드시 대사를 미리 생각하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한테 중학교 2학년 아들한테 말을 하세요. 얼리버드 데이비드님 아시죠? 아이한테 말할 땐 대사를 미리 생각하고 말한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흘리지 말아라. 그럴수록 나의 권위는 떨어지고 아이는 엄마가 입을 열면 끔찍하게 싫어서 도망다니고 그래서 내가 말수를 줄이면 아이가 엄마 주변을 이렇게 맴돌아요. 내가 말수를 줄인다는 건 잔소리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맛있는 간식이나 밥만 해주고 그러면은 엄마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엄마 좀 다르지. 다른 엄마들이랑 좀 다르지. 이런 게 있으면 뭐 고민이 있거나 뭐 자랑할 게 있거나 뭐 이러면은 계속 엄마 옆 주변을 맴돌아요. 나 우리 엄마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다.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다. 그러면은 말수를 줄이고 할 말이 있으면 대사 미리 생각해 놓고 그리고 아이가 내 곁에 와서 맴돌고 주변을 어슬렁거릴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자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돼. 내 일이 있거나 내가 쓸 원고가 있거나 내가 그리는 그림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아이가 내 곁을 다가올 걸 기다리긴 힘들거든요. 말수를 줄인다. 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 엔젤라님, 전혜정님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사춘기가 좀 세게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자기 주장이 있는 아이였잖아요. 연우는. 이런 애가 똑똑하고 잘 자란 애예요. 우리 애는 엄마한테 필담으로 하라고 합니다. 화난 상태로 말하지 말고 아이가 지령을 잘 내려주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죠, 아이도. 그쵸. 스토리명님 하루 종일 이제 낭독하고 편집하고 하느라고 시간 많이 쓰니까 엄마가 바쁘게 낭독하고 편집하다 보면 가끔 1호가 와서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엄마면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이가 방문 열고 엄마한테 엄마 하면서 이렇게 방문 열고 빼꼼 내지는 그냥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 그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 이거예요. 몇 날 며칠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걸 기다리려면 엄마도 엄마 일이 있어야지. 취미생활이 있거나
할 일이 있거나. 슈가정원님 요즘 중학교 2학년 큰딸이 자꾸 주위를 맴돌면서 귀에 피나게 이야기를 한다. 1호가 제 위성 같아요. 이거 진짜 정말 최고의 관계인 거예요. 최고의 관계.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이한테 불필요한 잔소리를 안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데이빗 맘님이 중학생이 되니 초딩 때와는 다르게 설득의 기술이 필요한 듯해요. 달린 말씀대로 말을 줄이고 짜증은 다 받아주고 그러려고 노력 중입니다. 엄마 되기 힘들다. 제일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작업이요. 설득의 기술 그리고 아이가 하는 모든 짜증을 한번 들어주는 거, 우선 경청하는 거, 판단 없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 아니고 판단 없이 다 들어주는 거, 다 들어주니까 또 계속 와서 애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엄마 노릇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엄마 노릇이 아니라 너무 땡큐인 거예요. 내가 인간 되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나의 육아를 하면서 아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생긴 그런 스킬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도 반드시 발현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서 살게 되잖아요. 사람이, 나 혼자, 나 홀로 섬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성당에서 활동을 하든 교회에서 활동을 하든 아니면은 시댁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소통의 기술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노릇하기 힘들다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인간 되어지기 힘든 거예요. 내가 성숙하려면 좀 힘이 들어요. 약간, 이게 맞는 건가? 이런, 헷갈리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일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 엄마인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 낳고 키워보지 않으면 인간 안 된다고. 오늘 새벽에 애랑 성당에 가는데 엄마가 저한테 뒤통수에 물 좀 묻히고 가라고 잔소리 하셨어요? 어머님이 아직도 포기를 안 하셨네. 진짜 세다. 태영님, 라방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와서 춤추고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관계가 좋으면 아이가 엄마 방문 열고 들어온다니까요. 엄마 뭐해? 그때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때 엄마가 낭독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낭독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 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고 약간의 물밑작업과 늘 삶에서 녹아있는 그런 태도나 자세나 어떤 행동들이 아이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하하부루님, 3일 내내 2학년 아들이랑 방금 숙제 안 한다고 싸웠어요. 저는 사춘기도 아닌데 왜 그러죠? 제 아들은 꼭 자기 직전에만 책을 보려고 해요. 책 읽어주면 5분 후에 잠들어 버리고. 그게 요즘 고민이다. 아침이나 낮에는 너무 책 읽기 싫어한다. 근데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책 읽는 건 밤에만 해도 되고, 책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줄까 했는데 5분 후에 잠을 자버린다.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잠자기 전에는 책을 읽는다라는 걸 아이가 이제 완전 몸에 익힌 거니까 굉장히 잘하셨고요. 그리고 낮에 책 읽을 걸 기대하시지 마세요, 아예. 그리고 낮에 책을 안 읽는다는 건 책보다 재밌는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낮에 남아도는 시간을 좀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는 음악, 미술, 체육, 음미체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남는 장사. 후회 없는 투자. 아이의 그립도 키워주고 실력도 키워주고 나중에 잠깐 음미체를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아이의 삶을 결국 풍요롭게 할 것은 그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무슨 숙제를 하는 거지? 이 휴일에? 그 숙제가 아이한테 꼭 필요한 숙제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가 크는 시간만큼 제가 인간 되어감을 절실히 느낍니다. 슈가저님이 얘기하셨고, 그리고 톡톡hen리님, 현이, 도연이 엄마, 아이 키우면서 정말 제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걸 안아줄 수 있는 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니. 네, 그게 정말 놀랍죠. 한 인간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지력이 있었구나, 내가. 그것도 가만히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달마고치는 맨날 한 달 보고서를 쓰잖아요. 보고서를 쓰려면 쓸 말이 있으려면 아이를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록도 그때그때 좀 남겨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잖아요. 꽃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이쁘듯이 애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생각했어요. 영경님. 아까 하하브로님이 아이가 잠자리에서만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책만 읽어주면 5분 후에 잠들어버린다. 책이 재미없으면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정말 재밌는 책은 새벽 2시까지도 읽어요. 그러니까 왜 책을 안 읽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아니면 왜 책을 5분만 읽고 잠들어버리지 하지 마시고 정말 재밌는 책을 잘 골라주는데 안테나를 바꿔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은미체 하느라고 책을 낮에는 볼 시간이 없다. 은미체 열심히 하고 있다. 매일 자전거 타고요. 친구랑 놀고. 그게 너무 좋다니까요. 게임하면서 하루 종일 읽느라고 책 안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너무 건강하고 지금 완전 엘리트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판단 없이 그냥 들어주는 거 하고 싶은데 자꾸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온다. 아이가 사회성도 좀 부족하고 눈치도 없다 보니 이거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 욕구. 근데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이거네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사회성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런 생각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사회성은 좀 있었지만 눈치가 부족한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데 이거는 잘 안 바뀌어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 엄마가 어떤 스타일의 엄마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약점 같죠? 단점 같죠? 눈치가 없는 거.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강점이에요. 이렇게 눈치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놀라운 강점이 뭐냐면 뭐 하나에 꽂히면 몰입을 굉장히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 말든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말든 상관없이 몰입하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강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서 뜯어 고쳐서 이 눈치 없는 자식아 눈치 좀 봐가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로 한다고 이게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잔소리 안 하신 게 천만다행이고 안 하셨다면 내가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닌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판단이 옳다라는 착각도 버리세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쟤 또 저러네 내지는 그 판단 그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다면적인 게 있고 각각의 면면들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일 수 있거든요. 여기 슬로비님이 저희 아이도 책 읽어주면 5분 만에 잠들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아쉬운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루틴을 잘 유지하면 결국 혼자서 길게 묵독하면서 자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잠자리에서 5분 만에 그냥 잠들어버리는 날도 있고 안 그런 날도 있고. 조은이님, 내 엄마가 나 사회성 없고 눈치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그쵸? 여기 리딩트루님, 참일기님이 2월에 은희님 중막회 들은 이후 멀리서 아이를 관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노는 시간에 푹 빠져들고 다음에는 은미체에 빠져들고 최근에 청독 시간이 늘었어요. 충만하게 빠져드는 경험을 곰곰이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노는 시간부터 가지라는 은희님 말씀 정말 감사해요. 은희님이랑 같이 여행 간 주머니님이 단톡방에 남긴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 은희님 놀이터에서 죽순이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 저기 놀이터에서 놀고 놀이터에서 막 6시간 놀고 그럴 때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런 엄마인데 아이를 멀리서 관찰하라는 말이 정말 이렇게 멀리서 관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써니킴님 중학교 1학년 아들 엄마표 하다가 몇 개월째 원서도 안 보고 영상도 안 보네요. 이제 학원 갔으면 좋겠는데 피아노 학원 계속 다닌다고 합니다. 주니어 영어 뉴스 하면 좋겠는데 낭독하고 인증하는 건 사춘기 아이에게 벽이 높네요. 써니킴님, 우선 몇 달째 원서 안 보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 생각도 많아지고 좀 산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원서를 몰입해서 본다는 것도 이게 대단한 스위치 오프예요. 내가 방금 학교에서 뭐 친구랑 같이 이런 갈등이 있었고 저런 스트레스 있었는데 그거 딱 접고 책 펴자마자 그 소설 속 세계로 빠져드는 거잖아요. 이러려면 얼마나 은근히 좀 단순해야 돼. 스위치 온오프가 잘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아이들은 많지 않고, 그리고 학원 당연히 대형 학원 보내면 너무 아깝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신문 스크립이나 주니어 영어 뉴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은데 그 낭독스쿨에서 제가 주니어 영어 뉴스나 영문법을 론칭을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반드시 아이들이 날마다 60개 영어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이소부화나 다른 과정들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은 퐁당퐁당 해도 돼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한 기사를 가지고 파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낭독하고 날마다 인증하지 않아도 돼요. 하루는 엄마랑 그 기사에 대해서 썰픈 거 살짝 녹음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랑 어떤 기사에 대해서 녹음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기사는 제가 어제 썼던 원고는 명품 가방에 대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사서 리셀링하는 그 시장도 있다. 그러니까 뭐 에르메스 버킨백을 사는 것이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단순히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명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명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사회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나, 그리고 뭐 명품에서 리셀링 한다는 것이 뭐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배경 설명에서도 해주고 찬반 토론에서도 토론 주제를 한 3개 정도 제가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녹음해서 그냥 인증하면 돼요. 낭독 안 해도 돼, 심지어. 난 낭독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낭독하지 말고 청독만 해도 돼요. 그 뉴스를 우선 듣긴 들어야 되니까. 아니면 선생님 강의만 들어도 돼. 배경 설명 강의만 들어도 돼. 그래서 되게 유연하게 인증을 하기 때문에 이 낭독 스쿨 인증하는 것이 사춘기 아이에겐 벽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아마 솔직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정확할 거예요. 나는 사춘기 아이랑 소통할 자신이 없어요. 나는 사춘기 아이랑 소통하는데 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뉴스 과정이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애랑 소통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영원히 소통을 안 하실 거예요?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이는 계속 놀고 싶고 나가고 싶고, 근데 어떻게 해서든 잘 타일러서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른으로서 조언을 하고 그 조언이 먹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주니어 영어 뉴스가 그 툴이 될 수 있죠.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아무 뜬금없이 아이랑 소통할 순 없잖아요. 소통을 할 만한 도구는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죠. 류님, 달님의 아이들 독해서는 전혀 안 풀렸나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 독해서를 싫어해서 해리포터 원서 읽고 영상 보고 영어로 글 쓰고 있어요. 중학교 때 영문법 할 때쯤 독해서 시작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독해서를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우리 리딩 튜터 그렇게 재밌었어요? 우리는 영어를 못하니까 원서 읽을 수준이 안 되고 영어 영상을 듣기가 안 되니까 독해서를 한 거고, 당장 시험 점수는 나와야 되니까 그게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해서 잡고 한 거지 아주 고퀄 양질의 영어 교재라서 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영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의 사고 논리력을 키워주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시기지, 독해서로 문제풀이식 연습할 이유가 없는 나이인데 왜 그걸 하려고요? 신문 스크랩 하세요. 신문 스크랩. 영어 뉴스 하시고. 해리포터도 모르겠어요. 애가 좋아하면 읽는 거지만 그게 슬슬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면은 말로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글로 자꾸 써보고. 그래야 사고 논리력이라는 건 자꾸 자기 생각을, 자기 논리를 한두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과정에서 더 날카롭게 자라거든요. 올리버 트리님이 엄마가 하라는 거 절대 안 하는 사춘기 중학생은 그래도 영어는 해야지 라고 학원이라도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학원 보내는 적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실까요? 학원 안 보냈다니까 나는. 학원을, 특히 영어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상황에 따라서 넣고 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어는 진짜 학원에서 얻을 게 별로 없다니까요.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아이가 악기 2개, 운동 하나 하고 있어요. 악기 하나 줄이고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고 싶대요. 스토리명님, 악기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하면 바로 피아노 치고 기타 치는데 저도 사춘기 때 피아노 치며 스트레스 많이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롤리팝님은 아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악기가 뭔지 모르겠다.
영어 학원은 아이가 원할 때 체험식으로 보내고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표로 잘하면 그 분위기가 싫을 거예요. 어이없고 재미없다고 한 달 해보고 그만뒀어요. 독해 문제집 재미없는 거 맞고요. 악기는 계속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짧게 대답해줘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피아노랑 기타예요. 뭐 뺄 게 없는데? 피아노랑 기타는 뭐 아이가 좋아하면 너무 땡큐죠. 그 악기 2개를 손을 놓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다 공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얘랑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시 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직장 선배 아이 중에 전공으로 바이올린 하다가 그만두더니 요인 외고 가더라고요. 그쵸? 악기를 하는 아이들은 조금 다르죠. 그것도 전공으로 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피아노 주 2회 안 간다고 내가 그 시간에 공부할 것 같아? 안 해. 그러니까 피아노 다니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더 알차게 쓰는 거지. 1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아노, 음악이 지니고 있는 파워에 대해서 제가 제 언어가 어눌해서 잘 전달은 못하겠지만, 피아노 치는 시간은 헛되지 않다라는 걸, 뭐, 뇌과학자가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른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에 업무 효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뇌가 환기돼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곡 하나를 만들면서 느끼는 성취감도 대단하고요. 그림 하나 그리면서 완성하면서 만든 그 성취감도 대단하고, 운동은 즉각적으로 엔돌핀을 돌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나머지 시간들을 좀 더 알차게 쓰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된다는 걸, 이걸 해본 사람은 아는데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아유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뭐 공부 집중도 안 되는 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뇌가 시원해지는 은미체. 달림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 미국에서 3년 보내고 7월에 한국으로 들어가요. 독해서 말고 지금처럼 책 읽고 영상 보고 글쓰기 시킬게요. 저희 집 아이들이 달림 아이들 미국에 있다가 들어간 시기랑 나이가 비슷해요. 혹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특히 신경 쓸 부분이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근데 저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또 계속 피아노는 전공생처럼 쳤고, 그리고 우리 큰애는 한국으로 왔을 때 중학교 2학년이었고요. 작은애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작은애는 원서 읽는 거 날마다 계속 신경 써서 했고, 큰애는 중3 때 자기 피아노 전공하겠다고 그래서 입시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많이 쳤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저는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운 대로 낭독스쿨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모국어 책도 좀 많이 읽었고, 저희 둘째는. 그리고 영어 원서 청독을 꾸준히 했었고, 그리고 신문 스크랩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꾸준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귀국하자마자 가장 강도 높게 했던 건 신문 스크랩이랑 CNN 그리고 아리랑 뉴스 들으면서 그거 정리한 거예요, 내용. 말로 브리핑하기, 글로 브리핑하기. 그러면서 얘기 많이 나누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학교 얘기, 인간 군상에 대한 얘기,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슈가정어님이 저는 피아노 치는 것도 공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과 같은 쪽 뇌를 쓰니까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피아노 학원 가는 아이를 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봤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피아노라니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영님도, 주디 보영님도 지금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한 달에 2번 정도라도 레슨 계속 받았어요. 첼로 레슨 받고 있죠. 지금은 잠깐 못하고 있지만 항상 악기 손에서 놓지 않고 꾸준히 길게 할 수 있게 해줘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딸이 얘기하나 봐요. 맞아요. 이 음악을 중고등학교 때까지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럭셔리한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 좋아하는 순간이 오고 좋아하더라고요, 음악을. 근데 그게 참 지금은 모르지만 그쵸. 정말 힘들 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듦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아이들이라고 외웠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뭐 친구 관계도 그렇고 나 자신에 대한 혐오도 올라올 수 있고 부모에 대한 혐오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시기를 어떻게 말로 글로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림으로 음악으로 해소가 되는 게 신기하죠. 신앙이 있으면 신앙으로 또 해소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엄마 말 듣고 하자고 할 때 기꺼이 참여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의 의지 부족인지 모르겠는데 뭘 하자고 할 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지 흐지부지 끝나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이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시작은 의욕이 가득 찼다가 흐지부지 끝나게 되죠. 그런데 가끔씩 그렇게 끝내야 돼요, 또. 그래야 또 새로운 걸 시작할 마음이 생기지. 그리고 이게 나는 하다 말다 흐지부지 끝나는 게 너무 혐오스럽다 싶으면은 그걸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어떤 그 공동체 안에 나를 넣어두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림 맨날 그리고 싶은데 흐지부지 끝나니까 드로잉 방에 들어가서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눈팅하는 날도 많은데 결국에는 눈팅을 하다 보면은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커뮤니티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 안에 내 자신을 넣어줄 필요도 있어요. 너는 그런 거 없이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자신한테 채찍질하면 너무 가혹한 거고요. 영경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성적으로 음악을 좋아할 순 없고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환경,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계속 거기에서 이제 바퀴를 우선 그 선로 위에다 걸쳐놔야죠. 그래야지 기차가 굴러가지. 그것도 안 하면서 너는 왜 못 굴러가? 이러면 안 되지. 피피님이 그림 그리기 너무 좋아하는 첫째, 그림 그리는 모습을 너무 예쁘게 봐줬는데 중학교 2학년까지도 책 보거나 공부하는 시간보다 그림 시간이 너무 느니까 이제는 힘들면 그림으로 도망가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다. 근데 저는 너무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그림은.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공부하는 시간보다 그림 그리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쓴다. 저는 솔직히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피피님 제 인스타 항상 와서 질문하시는 엄마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엄마 치고 애를 방치하는 엄마는 없더라고요. 이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림으로 도망 좀 가면 어때요? 도망갈 일이 있다면은 도망가야죠. 너무 힘들면. 근데 이제 엄마가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죠. 방금 저한테 썼던 이 글을 따님한테 하면 돼요. 엄마가 너 지켜봤는데 그림 정말 그림으로 많은 걸 해소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근데 혹시 그림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혹은 그래서 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시면 어때요? 근데 이렇게 그림도 많이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 아니야 혹시? 그런 것 같은데. 슈가정어님 저도 그래요. 낭독도 흐지부지 그림도 흐지부지 토지책도 읽다 말고 글쓰기도 흐지부지 다 그렇지만 나오진 않아요. 그 커뮤니티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근데 이걸 다 완벽하게 하면 병나 병. 그리고 저도 이제 그림을 한참 그리다가 또 한 5년 동안 제가 안 그렸더라고요. 지난 흔적을 보니까. 근데 다시 그리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끊어졌다 다시 했다 이러는 거지 뭐. 애니님이 20대부터 의지만 가득했는데 흐지부지를 수십 번. 30대 엄마가 되고 나서야 달구가 되고 나서야 운동, 새벽 기상, 독서 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말 그런 루틴을 잡고 끌기가 너무 좋은 시기예요. 왜냐면 SNS라는 게 있어서 그 누구도 누구나 그 누구도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을 무대 위로 올릴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내가 스토리에 이제부터 아침 기상 할 때마다 내가 인증을 하겠어. 아니 모닝 글쓰기 쓸 때마다 인증을 하겠어. 아니면 내가 루틴이 잘 안 잡히면 내가 운동을 할 때마다 스토리에 인증을 하겠어. 그러면은 그 스토리를 보는 사람이 한 명은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한 명은 있어요. 그 한 명에게 전체 공개로 함으로써 그래도 좀 창피하니까 너무 하다 말다 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안 하면 좀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한 명 있다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조금 되거든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운동하기 힘들었다면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은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그렇게 야무지게 활용하시면 좋죠. 나의 루틴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면 너무 좋죠. 무엇이든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는 게 실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첫째, 말수를 줄인다. 둘째, 정할 말이 있으면 대사를 미리 적어놓고 그 말만 하고 문 닫는다. 입을 닫는다. 셋째, 아이가 나한테 다가오기 전에 가지 마세요. 간식 갖다 주러 갈 때만 가고, 간식도 너무 자주 갖다 주면 엄마가 다 감시한다고 생각하니까 타이밍 잘 조절해서. 그리고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목표는 아이가 나한테 다가와서 맴돌 때까지 기다린다. 아이가 엄마 방문을 빼꼼 열고 엄마 뭐해?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